돼버리는데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앞부분에서 중복순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 그 다음 원순열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단독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 쪽 같은 경우에서는 니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경우의 수를 묻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녀석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원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 순열 같은 경우들은 단독적인 부분으로 문제, 물론 중복 조합 이용해서 나타내는 경우의 수들까지도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확률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녀석들 포함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문제 바라보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확률의 뜻과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너네들한테 그 풀이들의 대부분이 확률의 덧셈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그 다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확률을 각각 구하는 방식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확률의 문제들을 최대한 다 끌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리고 A와 B라고 하는 녀석의 곱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갈 거고, 분모는 만들어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분해라는 개념으로 풀이는 조금 끌고 들어갈게. 그래서 확률이 뭐다라고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레벨 2 1번 볼게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다시 넣는 시행. 이 시행을 3번 반복하여 확인한 3개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할게.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전체 순서상의 개수는 첫 번째 5가지, 두 번째 5가지, 세 번째 5가지가 되면서 모두 125가지의 경우의 수 가운데 A 빼기 B, 그 다음 B 빼기 C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주어진 녀석에서 뭐 A가 B보다 크고 뭐 그런 부분 따지기 전에 그냥 주어진 녀석을 B에 관한 하나의 2차 부등식처럼 보자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B-A가 B-C가 0보다 작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곱해서 B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을 2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풀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A, C. A와 C 중에서 누가 큰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치? 또는 C, A. 이와 같은 2가지 경우를 만족시키는 사건을 구해주자. 자, 그러면 A, B, C라고 하는 서로 다른 3개가 이와 같은 크기 순서로 나열되는 경우는 우리가 전체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기만 하면 됐고,
그 다음 주어진 녀석의 대소관계가 반대로 나타나는 녀석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OC3이라고 하는 경우로 나타나게 될 거니까 전체 125가지 중에 3개의 수가 이와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도록 골라내는 방법의 수는 OC3의 2배가 될 거다. 그래서 125분의 10 곱하기 2가 돼버리니까 25분의 4라고 하는 녀석을 주어진 녀석의 확률로 잡자. 대부분 이런 문제들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가지를 치죠. 두 수의 곱이 양수가 돼버리니까 A 빼기 B가 양수이고 B 빼기 C가 양수이다. A 빼기 B가 음수이고 B 빼기 C가 음수이다. 그러면 이 조건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B라고 하는 녀석은 C보다 크고 A보다 작다. 그 다음 이 조건이 얘기를 하는 건 B라고 하는 녀석은 C보다 작고 A보다 크다. 결국은 A하고 C라고 하는 녀석이 A하고 C 중에서 어느 녀석이 더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의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는 두 녀석의 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두 수가 모두 양수일 때, 두 수가 모두 음수일 때 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누어서 A, B, C의 대소 관계를 찾아내는 게 일반적인 풀이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다음 두 번째 별표 좀 칠게요. 두 번째 문제에다가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7개의 공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한다. 원형으로 배열한다. 그럼 누군가 하나를 고정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주어진 문제풀이를 잡을 거야. 이웃하는 두 공에 적힌 수의 합이 모두 10 이하가 되도록 배열할 확률. 10 이하가 된다. 자, 지금 1부터 7까지의 7개의 공 중에서 인접한 두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된다 그랬거든. 그럼 10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뭐 1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들 나타나게 되면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10 이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두 수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11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13이 될 수도 있고 14가 될 수도 있는데 주어진 녀석에서 나타난 공이라고 하는 녀석은 1부터 7까지 7개의 공이야. 그러면 1부터 7까지 7개의 공 중에서 인접한 두 수의 합이 가장 큰 수가 되는 경우는 13. 7하고 6이 붙었을 때. 그치? 그 다음 12. 6하고 5 또는 7하고 4가 붙었을 때. 그 다음 11. 6하고 5가 붙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얘는 7하고 6이 붙었을 때 7하고 4 또는 7하고 5가 붙었을 때 그쵸? 그 다음 6 없네? 7, 6 그 다음 얘는 5하고 6이 붙었을 때 7하고 4가 붙었을 때 경우의 수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과 그 녀석의 반대 사건, 여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따지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거든. 그럼 10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1부터까지는 아니더라도 1부터 10까지의 모든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10보다 큰 경우를 따지게 되면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만드는데 제일 골치 아픈 놈이 누구야?
7이라는 놈이죠. 그쵸? 7이라는 놈이죠. 7이라고 하는 수가 4 또는 5 또는 6이라고 하는 세 개의 수와 인접하게 돼버리면 우리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뭘 먼저 잡을 거냐면 7이라고 하는 녀석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놈에서의 고정되는 기준으로 잡을 거야. 원순열로 나열을 시킬 때는 주어진 녀석에서 한 개의 원소를 고정시킨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고정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정된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 모양으로 나열할 때 우리는 순열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게 돼버린다는 거거든. 그럼 일단 7이라고 하는 녀석은 4하고 5하고 6하고 붙어 있으면 안 돼. 맞아요? 그러면 7과 인접한 곳 두 군데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면 돼? 1 또는 2 또는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 중에 두 개가 양옆을 차지해주면 된다고. 원순열 문제에서 하나의 원소가 고정되면 나머지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순열의 문제로 접근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1, 2, 3 중에 두 개를 골라 두 개의 자리에다 자리를 채워줄게. 그럼 뭐가 돼버리느냐? 3 곱하기 2가 되면서 6가지의 경우로 7 옆에 있는 수들을 채워줄 수 있게 돼버리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내가 1, 2를 채우면 나머지는 3, 4, 5, 6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4개의 자리를 채워주면 되고, 내가 1, 3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 자리에 채우면 2, 4, 5, 6이라고 하는 4개를 가지고 나머지를 채워주면 되고, 1, 3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를 채워주면 2, 3이니까 1, 4, 5, 6이라고 하는 4개를 채워주면 돼. 그러면 이 남아있는 4개를 보시게 되면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녀석은 누구야? 5하고 6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쵸? 5하고 6이라고 하는 녀석만 이웃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뭐 할 거야? 5, 6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원소를 남은 자리에다가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그리고 나서 5와 6이 인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5개가 나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5와 6이 들어갈 수 있는 3개의 자리 중에 2개를 골라 나열해 줄 거예요. 그럼 주어진 녀석의 경우의 수는 7 옆에 1, 2, 3 중에서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에 남은 경우에서는 5와 6이 서로 인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5와 6을 제외한 2개를 나열하고 5와 6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수 있도록 3 곱하기 2로 잡아주면 되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모두 72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배열할 확률을 물었어. 배열할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전체 7개를 원 모양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6 팩토리얼 분의 72. 6, 5, 4, 3, 2 분의 72. 6, 4, 3, 12. 6, 22, 72. 따라서 10분의 1. 확률까지는 경우의 수 문제의 연장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조금 봐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원순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과 확률의 성질이라고 하는 뜻과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나는 경우의 수를 연습한다는 개념으로 첫 번째 단원하고 세 번째 단원은 이어서 접근을 하자. 알았지?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한 거? 다음.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 집합 x는 1, 2, 3, 4. 짜잔. 짠. 그 다음에 집합 y는 1, 2, 4, 5, 6, 7, 8. 그 다음에 우리가 9까지구나. 9까지구나.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1대1 함수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1대1 함수.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분의 fx가 자연수로 나타나야 돼요. 자, 일단 x에서 y로의 1대1 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4개를 골라 주어진 녀석을 순서대로 1, 2, 3, 4에 짝을 맞춰주시면 돼요. 1이 짝지을 수 있는 거 9가지, 8가지, 7가지, 6가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9, 8, 7, 6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구하는 전체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런데 x분의 fx는 자연수야. 만약 x가 1이면 f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1과 짝짓든 2와 짝짓든 3과 짝짓든 4와 짝짓든 상관이 없죠. 그쵸? 그럼 F1이 될 수 있는 건 9개 중에 지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번에는 X가 2일 때 F의 2라고 하는 녀석이 짝지을 수 있는 걸 보면 분모가 2로 나타나기 때문에 F의 2는 2, 4, 6, 8 2, 4, 6, 8이라고 하는 4개 중에 하나가 F2의 값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자, X가 3이면 F의 3은 3의 배수여야 되네. 그래서 F3이 될 수 있는 걸 3, 6, 9라고 하는 3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X가 4면 F의 4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녀석 4고 8이라고 하는 2개 중에 하나하고만 짝지어야 X분의 fx라고 하는 녀석이 자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특정한 만족시키는 조건들의 개수가 여러 개 다를 때는 제일 까탈스러운 거부터 짝지어 주자. F4는 4하고 8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안 돼. F1은 그냥 아무거나. 점심 먹으러 갈래. 난 회 못 먹어. 뭐 못 먹어. 뭐 못 먹어. 뭐 못 먹어 하는 친구야.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얘는 점심 먹으러 가자. 뭐 먹을래?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면 다 상관없어. 그럼 우리는 먼저 까탈스러운 친구부터 잡아주자 이거거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4가 짝지을 수 있는 녀석은 4 또는 8이라고 하는 2개의 값 중에 하나가 돼버리니까 먼저 첫 번째 F의 4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4하고 짝지어 주자고. F의 4를 4하고 먼저 짝지어 주게 되면 우리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F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은 3, 6, 9 중에 하나와 짝지어 주면 되고 F의 2라고 하는 녀석은 2, 6, 8이라고 하는 녀석 중에 하나와 짝지어 주면 돼. 자, 그런데
F4가 4가 되었을 때 이 3이 짝지을 수 있는 건 3, 6, 9 중에 하나. 2가 짝지을 수 있는 건 2, 6, 8 중에 하나가 돼버리거든. 그럼 이 경우에 3은 3개 중에 하나와 짝지을 거고 2는 3개 중에 하나와 짝지을 건데 문제가 되는 건 3과 2가 6이라고 하는 녀석과 동시에 짝지어질 때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지.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돼버리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3의 함수값을 짝짓는 경우 3가지와 2의 함수값을 결정짓는 3가지 중에서 두 녀석이 모두 6을 가리키면서 1대1 함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 가지만 빼주자고. 그럼 남는 게 모두 몇 가지야? 8가지. 그럼 우리는 전체 9개의 원소 중에서 4하고 3하고 2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씩 짝지어줬어. 남은 게 몇 개 남았어요? 6개 남았죠. 그럼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머지 6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와 짝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F4가 4가 되는 경우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8 곱하기 6이 되면서 48가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지금 요 문제 푸는 과정 중 같은 경우에서는 제일 까탈스러운 애들부터 하나씩 짝지어주자. 그 다음에 여기서 2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을 1대1 대응이 되도록 짝지어 줄 때 둘 다 6을 가리키는 경우 하나만 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F의 4라고 하는 녀석이 8과 짝지어지는 경우야. F의 4가 8과 짝지어진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F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은 3, 6, 9라고 하는 세 개 중에 하나와 짝지어주면 되고 F의 2라고 하는 녀석은 4가 8과 짝지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2, 4, 6. 그럼 앞에와 똑같이 겹치는 거 6 있죠. 나머지 3, 9나 2, 4는 서로 건드릴 일이 없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3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을 짝짓는 경우는 세 가지 중에서 둘 다 6을 가리키는 한 가지가 돼버릴 거고 마찬가지로 전체 9개의 원소 중에 3개의 원소는 2, 3, 4와 대응되었기 때문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6가지가 남으면서 8 곱하기 6은 48가지. 아, 둘 다 경우의 수가 똑같아지네. 그러면 확률은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분의 48 곱하기 2. 6, 8, 48. 그래서 63분의 2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진 녀석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부럽다. 이제 일어났어? 지윤아? 아씨, 늦잠 자는 애들 너무 부러워. 한 12시간씩 자는 사람들 일단 부러워. 늙으면 중간에 깨. 늙으면 중간에 깨. 옛날에 가끔 보면 50대, 60대
좀 뭐 배우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인터뷰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는 무조건 6시에서 7시 사이에 깬대. 그리고 나서 뭐 뉴스 조금 보다가 다시 잔대. 그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가 뭐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뭐 몇 시에 자든 6시에서 7시 사이에 깬대. 근데 그게 이 노화에 의한 생리적 반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깨. 즐겨라. 12시간씩 자는 것도 13시간씩 자는 것도 중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자꾸 이 시간에 깨지? 라고 하는 자신의 노화를 느끼는 날이 올 것이니. 그래서 진짜 해볼 수 있는 거 끝까지 다 해봐. 난 솔직한 말로 공부하는 거는 여한은 없어. 더 하고 싶진 않아. 더 하고 싶진 않아. 가끔 서울대, 연대, 고대 학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되면 내가 고등학교 때 좀만 더 했으면 저거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이건 어차피 예전에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고3 때 너무 더럽게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너무 다시 똑같은 그런 스케줄로 산다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그냥 그 정도의 만족을 하면서 살아. 공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오케이? 그거는 뭐 이제 대학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안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더 욕심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봤는데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저기 하고 뭐 만족하고 그러고서 살아. 근데 아쉬운 거 몸 건강하고 튼튼할 때 좀만 더 놀 걸. 그걸 아직도 아쉬워. 20대 초중반까지 미친 듯이 놀아도 한 12시간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거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가서 또 친구들과 당구 치고 볼링하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20대 후반부터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겨. 몸에 일단 첫 번째 제일 큰 거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이상하네. 내가 갑자기 왜 술을 먹었는데 이렇게 체하지? 이런 느낌이 든다거나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딱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한 1시, 2시가 되면 갑자기 졸리기 시작해.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래서 놀 수 있을 때, 몸 튼튼할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노십시오. 알았지? 근데 지금은 놀라는 말은 못하겠다. 어쨌든 간에. 자, 세 개의 문자 A, B, C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1, 2, 3이라고 하는 5개의 숫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자 또는 숫자를 선택할 거야. 5개.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럼 임의로 5개의 문자 또는 숫자라고 하는 녀석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문자와 숫자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열을 할 거고 선택한 모든 수의 곱은 6이다. 그럼 여기서 살짝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3개의 문자와 5개의 숫자 중에서 5개의 문자 또는 숫자를 선택해서 문자와 숫자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만들 거거든. 그 얘기는 문자, 숫자, 문자의 순서로 나열을 하거나 주어진 녀석이
이라는 방법으로 나열해야 문자와 숫자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열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이와 같이 나열하기 위해서는 문자라고 하는 녀석이 3개, 그 다음에 숫자라고 하는 녀석이 2개가 골라져야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문자라고 하는 녀석이 2개, 그 다음에 숫자라고 하는 녀석이 3개 골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문자 3개, 숫자 2개 골라낼 거고, 문자 2개, 숫자 3개 골라낼 건데, 선택한 모든 수의 곱이라고 하는 녀석, 선택한 모든 수의 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오이씨. 선택한 모든 수의 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6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숫자 2개를 골라낼 거야. 숫자 2개를 골라낼 건데 여기서는 A, B, C라고 하는 문자와 2, 3이라는 숫자 2개를 골라내야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어진 녀석에서 문자 2개는 A, B, C 중에서 2개의 문자를 골라낼 거고, 그 다음 숫자 3개를 골라낼 건데, 이 숫자 3개의 곱이라고 하는, 숫자 3개를 골라내는데, 1, 2, 3이라고 하는 3개의 숫자를 골라낼 거예요. 자, 이때, 문자 3개, 숫자 2개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문자 3개를 골라내는 상황에서는 A, B, C 3개를 모두 다 골라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 2하고 3을 골라내는 경우의 수를 잡아낼 거야. 2하고 3을 골라내는 방법의 수는 모두 몇 가지예요? 2하고 3을 골라내는 방법의 수는 모두 몇 가지예요? 한 가지, 2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자, 다음. 문자 2개를 골라내는 방법은 3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골라냈기 때문에 우리는 3C2가 돼버릴 거야. 그럼 우리 숫자 3개 1, 2, 3을 골라낸다라고 하는 건 1, 2개 중에 하나, 2, 2개 중에 하나, 3, 하나. 이것을 고르기 때문에 숫자 3개를 골라내는 방법은 4, 4, 2, 2, 1이 돼버리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4가지의 방법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은 문자 3개를 먼저 일렬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2와 3이라고 하는 녀석을 골라낸 녀석을 2개의 자리에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데, 문자 3개와 2, 3을 골라내는 방법의 수가 2가지가 있었고, 다음 이번엔 1, 2, 3이라는 숫자 3개를 수 자리에 나열할 거야. 그리고 문자 2개라고 하는 녀석을 문자 자리에 나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건 뭐가 돼버리냐면 수 또는 수 3개를 골라내야 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3C2가 곱해지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잠깐만 2, 3, 3 맞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C 5가 돼버리니까 8, 7, 6분의 잠시만요 6, 4, 24 36 60, 10,
잠깐만, 요거 나 뭐 잘못 풀었나 본데? 4번 좀 이따 다시 한번 할게. 오케이? 5번 먼저 가자. 미안. 5번. 자, 5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와 B라고 하자. 우리는 주사위를 딱 두 번밖에 안 던졌어. 딱 두 번 던졌을 때 나온 첫 번째 눈 A, 두 번째 눈 B라고 할 거야. 첫째 항이 3인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a의 n 플러스 마이너스 1의 a제곱 b분의 1이라고 하는 점화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a라고 하는 녀석은 1부터 6까지의 주사위 눈 중에 하나이고 b라고 하는 녀석도 1부터 6까지의 주사위의 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a가 짝수로 주어지게 되면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n 더하기 b분의 1이 돼버리니까 공차가 b분의 1인 등차 수열로 일반항 a의 n을 찾을 수 있고요. a가 홀수로 주어지는 경우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n 마이너스 b분의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a가 홀수인 경우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b분의 1을 공차로 하는 등차 수열로 나타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짝이 2보다 크고 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 A가 짝수일 때 A가 짝수로 주어지게 되면 주어진 수열은 B분의 1을 공차로 하는 등차 수열이니까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항에다가 b분의 1을 3개 더하면 될 거고 첫 번째 항이 3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고 이 녀석이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4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의 왼쪽식 왼쪽식 어차피 얘보다는 크지 그치? b에 어떤 수가 들어오든 3 더하기 양수가 돼버리니까 무조건 2보다는 큰 수가 나타나겠지.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3 더하기 b분의 3이 4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래서 b분의 3은 1보다 작고 b라고 하는 녀석은 3보다 크면 돼. 그럼 b가 3보다 크다. 4, 5, 6 세 가지 있죠. A는 2, 4, 6 세 가지가 있죠. 따라서 이때 만들 수 있는 A, B의 순서쌍은 모두 3 곱하기 3이 되면서 9가지.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라고 하는 녀석이 1, 3, 5라고 하는 세 개의 홀수일 때야. 세 개의 홀수일 때는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3 마이너스 b분의 3이야. 얘가 4보다 작고 얘가 2보다 크대. 어차피 3에서 양수를 빼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부등식은 반드시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범위를 찾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만 따지면 될 거고 이 녀석 넘어가면 잠시만요. 나 뭐 산수 잘못했나? 3, 1, 3보다 작지. 짝수일 때. 문제를 잘못 썼네요. 젠장. 얘가 5네. 얘 또 5고. 에이씨. 미안해. 그럼 얘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녀석 정리하면 b는
2분의 3보다 크면 되니까 전체 세 가지가 아니라 2, 4, 3, 4, 2, 3, 4, 5, 6 다섯 개가 돼버리겠다. 그래서 15가지. 2분의 3보다 크니까. 그쵸? 자, 다음! 여기서도 얘는 당연히 성립하는 부분들이 돼버리니까 b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작으면 되고 여기서 b가 3보다 크다가 되는구나. 그래서 a가 홀수이고 b가 3보다 큰 세 가지가 있으니까 9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4가지가 될 거고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는 36개가 돼버리니까 3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확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A가 짝수일 때, A가 홀수일 때 수열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B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공차로 하는 등차 수열로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 부등식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부등식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녀석들이 생긴다. 저 색칠된 부분에 대한 녀석들만 따지면 된다. 이 부분까지만 체크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자, 짠짠짠짠.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카드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3번 반복하여 확인한 3개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이때 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이 뭘로 주어져 있냐면 자 6번에 우리가 카드를 확인하고 다시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서대로 확인한 녀석들을 A, B, C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하는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돼버릴 거고 이때 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은 X를 원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X라고 하는 녀석은 X-A, X-B, X-C가 0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돼버릴 거고 이때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이거나 모든 원소가 3개가 돼버리는 홀수가 돼버리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 B, C가 모두 다 다른 수라고 해봅시다. A, B, C가 모두 다 다른 수라고 하면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라고 하는 녀석은 3개의 원소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얘기는 A, B, C 주어진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1개의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1, 2, 3, 4 중에서 2개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가 될 거고 2개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고 이때 이 2개 중에서 1개는 중근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 아마 함수의 개수 구하는 부분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1, 2, 3, 4, 4개의 숫자 카드 중에서 2개만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근이 된다. 2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더 사용된다.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 2, 3, 4 중에서 P라는 숫자 카드와 Q라는 숫자 카드가 사용됐는데 이때 A, B, C에 사용되어지는 조합은 P가 2번, Q가 1번 들어가거나 P가 1번, Q가 2번 들어가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우리 2개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1, 2, 3, 4, 4개 중에서 2개의 P가 될 수 있는 거, Q가 될 수 있는 걸 고르자. 그 다음 P가 될 수 있는 수카드와 Q가 될 수 있는 수카드를 고른 다음 주어진 녀석 PPQ가 되거나 PQQ가 되도록 하는 2가지의 조합이 가능해지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얘네들을 어디에다가 A, B, C에다가 차례대로 짝지어 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3개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똑같은 경우의 수가 돼버리는 거거든. A, B, C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뽑히는 순서대로 숫자 카드를 하나씩 대응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P, P, Q의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A, B, C의 순서대로 나열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 마찬가지로 P, Q, Q라고 하는 수의 조합이 A, B, C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대응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돼버리니까 36가지가 돼버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모든 원소가 홀수가 돼버리도록 한대. 모든 원소가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과 3이라고 하는 녀석이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1, 1, 1, 3, 3, 3과 같이 A, B, C라고 하는 녀석이 1과 3이라고 하는 2가지 카드로 대응되어 있거나 혹은 111, 333과 같이 모두 똑같은 수로 대응되는 경우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는 그쵸? 그런데 이 녀석은 이미 이 경우에 포함되어 있죠. 그쵸? 1, 3이라고 하는 홀수 2개가 들어가 있는 녀석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경우의 수는 얘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와 얘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한번 뺄 거야. 그런데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1과 3이라고 하는 조합이 113, 133으로 A, B, C의 차례대로 짝지어지는 경우의 수만 돼버리니까 우리는 전체 36가지 중에서 A, B, C가 111, A, B, C가 333으로 나타나는 2가지만 더해주자고요. 그럼 우리는 경우의 수
또는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에 대한 녀석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되고 전체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64가지가 돼버리니까 64분의 38이 되면서 32분의 19라고 하는 녀석으로 찾고자 하는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설명한 내용 중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한 거. 잠깐 쉬었다 갑시다.